안녕하세요. 해석원 고태일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화는 범죄도시 3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자, 범죄도시 3가 개봉을 했습니다. 변칙 개봉이 있었어요. 주말에. 저는 주말에 보지 않고 개봉하자마자 8시 20분 영화로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변칙 개봉을 할 때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이것이죠. 주말에 개봉할 때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기 위해서 개봉한 날 보고 왔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이제 프랜차이즈화 된 것 같아요. 내용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또 쉽게 찍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거의 뭐 마블의 히어로물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재밌게 봤고, 뭐 사실 범죄도시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변화된 점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딱 보자마자 많은 분들이 빌런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댓글들도 여전히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왜 1편, 2편과 다르게 빌런이 약하게 보이느냐,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전작들만큼 한 것 같은데 왜 이게 그렇게까지 긴장감이 덜 생기는지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편보다 나아진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1편은 너무 넘사벽이라 1편은 좀 제치고 2편보다 나아진 점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바로 코미디입니다. 1편과 2편 사이의 차이라고 한다면 뭐 빌런도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각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각본과 감독이 바뀌었죠. 강윤성 감독에서 이상형 감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위기나 각본, 뉘앙스도 많이 달라지고 장르까지도 많이 변화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2편의 코미디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재밌긴 했습니다. 저도 까불이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너 누구냐? 저 까불인데요? 까불지 마, 이씨. 그래서 때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까불이만 나오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범죄도시 3를 보기 전에 바로 또 범죄도시 2를 또 보고 갔는데 그 부분은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너무 웃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좀 취향과 동떨어진 개그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빌드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훅훅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요? 개그 취향이 좀 잘 맞지 않았었는데 3편에서는 좀 타율이 높더라고요. 웬만한 것들이 다 웃음을 유발했었고 저도 극장에서 깔깔거리면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정보에는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극장에서 각본가를 확인을 할 걸 그랬어요. 어쨌든 각본에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이 각본에 신경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본에 의해서 코미디가 좀 더 발전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롱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웃겼고 마석도가 하는 대사들이 2편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뱉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웃겼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범수 씨가 잔소리를 한번 늘어놓으니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코미디를 한다든지 전작의 기조를 살려서 또 코미디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재밌었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지 않고 영화를 관람하실 분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많이 웃고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믹싱 사운드입니다. 제가 저번 범죄도시 2편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운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저도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시 녹음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2편에서. 요번에 다시 범죄도시 2를 봤는데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은 극장 사운드 문제가 아니라 영화 안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 동시녹음 기사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동시녹음을 하긴 한 것 같아요. 후시 녹음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녹음에서 믹싱으로 가는 과정, 이 믹싱에서 배경음을 빼는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운드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굉장히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것은 배경음과 공간음을 삭제하고 음성 효과를 키우는 작업을 아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믹싱 과정에서.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뭔가 뚜렷한 소리를 듣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으실 수도 있고, 공간음과 배경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뭔가 어색해진 이 사운드를 눈치채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눈치챈 쪽이에요. 그래서 음성의 변주가 있다 보니까 화면에 착 붙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죠. 이게 조금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맨 마지막 범죄도시 2의 후반부에 가시면 포장마차 씬이 있습니다. 그 포장마차 씬 같은 경우는 공간음과 배경음이 다 들려요. 그냥 생으로 내보낸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포장마차 씬과 앞부분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어요. 소리는 많이 또렷해졌고요. 이것도 후시 녹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2편과 같이 또렷한 음성이 들렸고, 공간음과 배경음이 조금 들리면서 밸런스를 좀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 때와는 조금 더 향상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체크를 못하고 나와가지고 녹음실이 같은 녹음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믹싱이 향상돼서 이번에는 보기 불편하지 않았다. 2편보다는 나아진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포인트인데, 카메라입니다. 좀 더 액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화려한 카메라 워크가 많이 첨가가 되었거든요. 핸드헬드 기법으로 촬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불호였어요. 왜냐면 화면을 너무 가까이서 핸드헬드로 하다 보니까 동작의 세밀함을 많이 못 잡아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장감은 살아났죠. 그래서 현장감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좋았을 수 있고, 저같이 좀 더 동작의 세밀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번 액션에서는 권투의 느낌을 많이 살리다 보니까 현장감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호불호로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화를 좀 언급하고 싶어요. 물론 재밌게 봤지만 이게 프랜차이즈화가 되면서 예상이 가능해진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익숙한 포맷으로 간다는 거예요. 익숙한 포맷으로 간다는 거는 관객들이 원하는, 예상 가능한 그런 구성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중성은 살리지만 신선함은 죽어버리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형화가 돼가는 거죠. 초반에 빌런들이 먼저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마석도 형사가 나오죠. 마석도 형사가 나와서 작은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회식하는 씬으로 끝내는데, 2편과 3편이 이게 동일하죠. 아마 4편도 똑같을 겁니다. 4편에서 빌런이 먼저 나와서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 마석도 형사가 또 작은 사건을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회식.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촬영이나 제작 기간이 짧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기 때문에 더 머리를 쓰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편해요. 그런 반면에 저같이 좀 신선한 구성을 계속 원하는 사람에게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질릴 수가 있어요. 이 효과가 나중에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4, 5편 그리고 7편까지 제가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7편까지 가게 되면은 이런 구성들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중들한테도 인식이 이거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뇌리에 박히는 순간 흥행이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 팬들한테 아쉬움을 줬던 부분입니다. 바로 금천경찰서의 강력반 인물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 케미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그 인물들이 싹 빠지게 되죠. 아무래도 마석도 형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죠. 서울광역수사대로 부서를 옮겼죠.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실제 형사님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라서 형사님의 이동을 그대로 따라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가상의 인물이었고 오리지널 스토리였다면 그냥 그대로 인물들을 가져갔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실제 원형을 따라간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일만 형사와의 케미를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워하는 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2편까지 같이 함께했던 허동원 배우, 이 오동균 형사와도 헤어져서 좀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동균 형사는 데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다른 영사들도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 이 아쉬움이 계속 사람들한테 오르내리면 대중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이 마동석 배우님이 실편쯤에서는 어벤져스 어셈블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1편에서는 조진웅 씨도 나왔었거든요. 이 조진웅 씨도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 나중에 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점은 너무나도 많아서, 그리고 1, 2, 3편에서 그대로 답습하는 거여서 더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유튜버 분들이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아쉬운 점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자막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일본어가 많이 나오게 됐죠. 아무래도 야쿠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일본어를 알아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자막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길게 얘기한 것을 좀 뭉뚱그려서 좀 전달의 의미만 딱 주고 빠지는 그런 자막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또 중간에는 자막의 싱크도 좀 잘 맞지 않고 해서 일본어를 알아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했다. 사실 저는 일본어를 잘 막 많이 알아듣고 뭐 그런 건 아니어서 전혀 문제는 없었지만 조금 자막을 생략했나 봐요. 예, 그래서 온전하게 다 전달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역시나 각본입니다. 저는 범죄도시 1편을 나름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유행어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근데 2편에서는 배우들은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1편만큼 명대사가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가벼웠고요. 전 이 모든 것이 각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코미디 쪽에서는 발전을 많이 했지만 역시나 무게감이 1편보다는 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좀 더 1차원적인 대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대사들이 사실 대중들한테는 잘 먹히는 포인트, 쉽게 다가가는 어떤 장점이 있지만 완성도로 봤을 때는 분명 아쉬운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역시나 범죄도시 3의 각본 부분을 좀 찾아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정보가 나오면 좀 찾아보겠지만 2편보단 분명히 나아졌지만 1편보다는 아쉬운 각본을 보여줬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빌런이 약했다. 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장첸 그리고 강해상보다 좀 약해 보인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계시고요. 왜 빌런이 1편, 2편보다 약해 보이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잔인함. 제가 2편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1편에서는 청불이었고요. 2편에서는 15세, 3편에서도 15세입니다. 역시나 관객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연령 등급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관객들을 더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잔인함이 좀 덜해졌습니다. 저는 액션에서 이 맞는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흉기를 많이 쓰잖아요. 이 흉기에 찔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이 빌런이 정말 극악무도하구나, 잔인하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가장 1차원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덜 나오다 보니까, 1편보다 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빌런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2편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편에서는 무기를 좀 도끼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라고 그러죠? 강해상은 좀 두툼한 무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극악무도하게 보이기 어렵죠. 그 일본인 니키였나요? 니키 같은 경우는 장도를 쓰긴 씁니다만 그다지 효과적인 느낌은 없었다. 처음에 그 벽을 뚫고 그 찌르는 장면에서는 좀 효과적이었는데 그 뒤에 마석도 형사에게는 그렇게 효율적인 무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페륜입니다. 페륜. 범죄도시의 빌런들은 대부분 정말 극악무도해서 다른 빌런들도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악인 중에서도 악인의 느낌이랄까요? 그런 대범함이 좀 있죠. 그리고 직업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형사건, 뭐 조폭이건 깡패건 그냥 다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빌런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3편에서는 안 그랬냐? 아니요, 그랬거든요. 3편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일본인이건 회장이건 회장 부하건 그냥 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형사도 찌르죠. 아니 형사도 담가버리지. 그런데 왜 1, 2편보다는 약해 보였냐? 전 이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장소에서 찾았습니다. 1편에서는 어땠습니까? 장첸이 칠순잔치에 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칠순잔치까지 가서 사람을 죽이진 않죠. 칠순잔치가 끝나고 나서 죽일 수는 있어.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서 패륜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 과감함, 대범함, 미친 사이코 같은 느낌. 정이고 뭐고 없어요. 정말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찌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잔인함을 돋보이게 하죠. 장첸의 잔인함은 거기서 나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찌를 수 있는 그 광기. 자, 이 편에서는 어땠습니까? 바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물론 백화점 안에 들어간 것은 강해상이 아닙니다. 은문석 씨죠, 은문석 씨. 돈 빼달리려고 했던 그 킬러. 백화점이란 곳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정말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막 기어 올라가서 여자를 또 팹니다. 이게 현실에서도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쫓아가더라도 좀 음습한 곳에 아니면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리를 잡아갖고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개적으로 핸드폰이 찍힐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막 찌른다는 거예요. 아, 강해상이 또 활약한 곳이 있네요. 바로 길거리. 길거리에 막 사람들이 막 찍고 있는데 막 경찰도 쑤셔요. 거기다가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양복 쫙 빼입고 엘리베이터에서 막 그냥 하잖아요. 그런 광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3편에서는 그게 없어요. 다 소굴이나 그 범인들 소굴, 뭐 바, 클럽 뭐 이런 곳에서 범죄들이 펼쳐지거든요. 이게 없었어요. 전편들보다 잔인하게 보이지 못했다. 할 건 다 했어요. 할 건 다 했는데 그런 연출이 없다 보니까 아마도 약해 보이지 않았나. 이 패륜적인 모습을 못 보여주지 않았나. 물론 경찰이 경찰을 막 죽이고 뭐 경찰 그런 건 있지만 요것만 하나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 리뷰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으니까 여러분들 극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예측을 했습니다. 최소 500만일 것 같다. 날짜가 너무 좋고 또 변칙 개봉도 했고 아마 한동안은 범죄도시 3가 휩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별점은요. 인스타그램 키노라이츠 왓챠피디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 리뷰에 공감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